안녕하세요. 윤정원 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감성 글쓰기에 이어서 오늘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 제가 3월에 출간한 책의 표지를 이미지로 가져와 봤는데 이 책 제목을 결정할 때 출판사에서 작가님이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시고 작가님 인생의 캐치프레이즈가 어떤 캐치프레이즈세요? 그걸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삶의 모토로 삼고 있는 이야기들을 몇 개를 드렸더니 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라가 책이 제목이 되었는데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반문이 꼭 이렇게 오세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오시는데 하고 싶은 대로 살려면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를 잃지 않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들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서를 썼어요. 죽을 병에 걸렸을까요? 지인분들이랑 같이 베개 글쓰기라고 매일매일 글쓰기라는 거를 매일매일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28명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날의 매니저가 돼서 주제를 주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매니저가 저희에게 주었던 주제가 가장 완벽한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 유서를 써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유서를 현재 시점으로 한번 제가 써봤어요. 저희 이제 아들 치호가 3살인데 치호한테 유서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치호야, 삶이 너를 고단하게 할지라도 울지언정 무너지지는 마. 펑펑 울더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너를 더 단단하게 해주고 견딜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야. 엄마가 네 마음속에서 늘 같이 해줄게. 어제를 살지도 내일을 살지도 말고 오늘을 살아. 오늘 나뭇잎 색은 어땠니? 요즘 해는 몇 시에 지니? 바람이 같은 듯 매일 다르지? 자연을 느끼고 책을 읽고 사색을 하고 많이 웃고 먹고 마시고 진심을 다한 친구 3명을 사귀고 여행을 떠나고 길이를 걷고 결혼이 필수는 아니지만 네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 엄마는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로 돈을 벌어. 사랑하는 아들, 엄마와 함께하는 순간이 뭐든 고마워 라고 이제 유서를 썼는데 제가 이렇게 유서를 써서 딱 업데이트를 하니까 저랑 친한 지인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윤 작가가 살고 있는 삶이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내가 생각한 행복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은 이런 방향이구나. 다시금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계신가요? 쉽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고 싶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생각했던 건 제가 원하는 것, 제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제 마음이 원하는 것을 역할을 다하면서도 누릴 수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감성 글쓰기에서도 여러분의 오늘을 들여다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오늘의 마음, 여러분 오늘 삶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의 마음 안녕하신가요? 오늘 내 마음 안녕해요? 어때요? 안녕할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에게 여러분은 안녕을 더 많이 묻진 않으신가요? 너 괜찮니? 너 잘 지내니? 내 마음의 안녕보다도 타인을 위해서 엄마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요? 형, 누나 어때요? 혹은 동생 너 무슨 힘든 일 있어? 나 말고 다른 사람 위해서 너무 많이 애쓰고 다른 사람의 안녕만 묻고 살지는 않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내 마음의 안녕을 물으면서 사는 삶을 좀 사시라고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는 게 참 꽃같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걸 또 자양분으로 피고 지고 피고 지는 꽃처럼 삶이 흘러가는데 그 삶 속에서 오늘 나 괜찮니? 오늘 내 마음 안녕하니? 라고 계속 물어봐줘야지 내 마음이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제 지인분 중에서 교수님이 계신데 교수님의 제자가 20대 초반인데 장례식에 오라고 연락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굉장히 밝고 쾌활하고 명랑하고 예쁜 아이였대요. 그래서 걔한테 왜 이런 연락이 왔지? 그런데 사고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일로 그 교수님은 좀 오랜 시간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였으니까 내가 조금 더 물어봐 주면 좋지 않았을까? 그 아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나한테 안녕을 묻지 않는다면 나의 안녕이 어느 순간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친구 어머니가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죽고 싶다. 엄마가 나한테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건 정말 너무 심장이 무너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너무 삶을 고단하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야기 듣고 친구는 펑펑 울었는데 이렇게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던가 우울감이 왔을 때 계속 나의 마음을 안녕하니, 괜찮니, 행복하니, 어떠니라고 물어봐 주는 것이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 어머님도 이제 식당 일 끝내고 오시다가 힘들어가지고 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가 그래도 노을 이렇게 뉘엿뉘엿 지는 거 보면서 아, 그래도 삶은 살만하지. 죽자 이렇게 앞뒤로 바꾸면 살자니까 열심히 살자 이러면서 또 마음을 좀 바꾸셨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마음에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그거를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치킨 먹고 풀고 뭐 이렇게 노래방 가서 방방 뛰면서 풀고 혹은 뭐 오락실 가서 망치라도 두드리면서 푸시던가. 저는 글 쓰거든요. 사실 글 쓰거나 뭐 산책하거나 그게 정 안 되면 여행 떠나요. 여행 떠나서 계속 혼자 있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건강하게 내가 나를 케어하는 방법을 조금 시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일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는 계속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이란 어떤 의미세요? 나한테 일은? 제 모든 것? 모든 것. 야,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애써 본 적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 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렇죠. 뭐 생계 수단이기도 하고 네, 그죠. 자아 실현이기도 하고 나를 표현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솔직히 지켜내고 싶은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일이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어제도 기사에 실업률이 또 최저라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20대 때도 실업률이 최저라고 기사가 났어요. 놀랍죠? 제가 30대 후반이 되었는데 또 실업률이 최저래요. 20대 실업률이. 그러면 제가 40대 후반이 되면 어떨까요? 20대 실업률은 또 최저가 되겠죠. 왜 그럴까요? 우린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공부를 하고 내가 원하는 이상향은 너무 크고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너무 좁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 큰 곳에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을 견디는 시간들도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걸 견디기 위해서 나한테 일은 어떤 의미이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지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곳에 오기 위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900번의 이력서와 10여 개 이상의 직업을 전전한 다음에야 일이란 나한테 숨쉬는 것, 일이란 나를 가장 나답게 하는 것, 일이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제가 얻었듯이 실업률 최저야. 너무 힘들어. 막 내가 갈 곳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서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가는 길이 나에게 맞지 않는 길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야 될까요? 그럼 무작정 멈춰야 돼요? 생계는 어떻게 해요? 뭐 먹고 살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정답은 없어요. 그것을 계속 가면서 꿈을 이뤄가는 사람도 있고 또 딱 멈춘 다음에 다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 아는 분이 아이 셋의 아빠예요. 가장이에요. 그런데 가수가 되고 싶대요. 어떻게 해요? 주택자금 대출 만기 30년 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버리고 가수가 돼야 될까요? 회사를 때려치고? 하지만 난 노래를 할 때 행복한데? 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겠죠. 회사에 다니면서 뭐 유튜브로 노래하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버스킹하거나 아니면 요즘에 그냥 음반 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또 꿈을 실현을 하고 내가 일정 기간 지켜야 하는 내 것들은 지키면서 가는 방법들도 있어요. 결혼 안 하셨죠? 저 20살. 안 하셨죠. 20살이면 사실 지켜야 할 것들은 내가 더 큰 경우가 있죠. 나의 부모를 지켜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은 사실 뭐 전공을 바꾼다던가 노래를 하고 싶으면 글로 가는 아니에요. 어려 보여요. 남자분이 한 분이셔서 여쭤본 거예요. 더 내가 확 틀 수 있는 방향성이 사실 미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일이 어떤 의미이고 내가 이 일을 행복해 하는가? 그리고
10년 후, 20년, 30년이 됐을 때 이 일을 하고 있는 나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시면 그대로 가시면 되고,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시면 어떻게 단계를 밟아서 돌아가야 하지를 생각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인생이 생각보다 길어요. 우리가 재수없으면 200살까지 사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지금의 인생을 몇 번을 더 살아야지 끝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하면 어떤 일을 더 재밌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이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 중에서 이병률 시인의 끌림이란 책에 생이 너무 쨍하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중에서 무엇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문장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5분만 지나도 늙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시도하기에 가장 젊은 날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무엇이든 늦은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여러분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해. 엄청난 나리시즘으로 막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는 자존감을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도와주는 걸로 더 이렇게 높게 느낀다고 하긴 좀 그렇고, 충족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많이 소진되죠. 그래서 타인을 너무 신경 쓰진 않나? 내가 날 정말 사랑하는가? 한번 계속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내가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고, 그렇고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간단한 솔루션을 몇 가지 이야기해 드리는데, 나를 위해서 한번 벅차게 기뻐해 보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김희선 씨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선생님 너무 기뻐요 라고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기쁘지? 하고 보니까 우리 아이가 과학 경시대에서 만점을 받았대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벅차고 기쁘대요. 엉엉 울 것 같은 표정을 하는데, 전 그 모습을 보는 게 좀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물론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너무 좋은 삶이지만, 저렇게 벅차게 기뻐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 한 순간이 대체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좀 슬퍼져서, 사소한 것일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뻐하는 연습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실수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내가 실수했을 때 나한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가끔 혼잣말 되게 잘하거든요. 중얼중얼거리면서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다가 이상한 여자가 막 백팩 메고 나 진짜 미쳤지, 내가 왜 그랬지라고 생각하면 그게 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아이가 오늘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계속 되뇌는 게 또 제가 편해지는 길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한 완벽주의 강박이 있어서 모든 걸 다 제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뭐 육아, 일, 뭐 가사,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제가 해야 직성이 풀리다 보니까 병이 나고 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무기력감에. 그러면 그렇게 노력했던 시간들도 허사로 돌아가고, 저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라던가 모든 사람들도 우울해하고, 일단 저 자체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른이라고 해서 완벽할까요? 여러분 어른이시죠? 어른의 정의는 뭘까라고 종종 궁금해요. TV 프로그램 중에서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진짜 어쩌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 있고, 어쩌다 보니까 나의 신체는 늙어 있고, 내가 이 나이에 맞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른도 완벽하지 않고 잘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주는 것이 또 나를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나를 잃지 않고 산다는 것, 흔들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헤매이지 않고, 그런 타인의 시선을 벗어 던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투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또 나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밥솥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한테, 이제 저희 아이가 3살인데 아이한테 막 밥을 먹으면서 밥을 하고 있었는데 밥솥이 치익 하고 김을 막 뿜어내는 거예요, 굉장하게. 그러면 이 아이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고작 밥솥이 김 뿜어내는 게 너무 신기해서 하고 되게 좋아해요.
그걸 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자꾸 묻길래 저건 밥솥이야. 밥솥은 밥을 하고 있어. 밥솥은 밥솥이라는 게 저 밥솥에 할 일이고 치호야 네가 할 일은 뭐지? 밥을 먹는 거야. 라고 아이한테 이야기하면서 왠지 제가 반성문을 쓰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날 조금 이제 저에 대한 자책감이 드는 날이었는데 밥솥도 제 몫이 있고 이 아이는 저 사소한 제 몫이라는 밥솥을 보면서 흥분하는데 난 너무 나에 대한 기대치를 또 높게 가졌구나. 나에 대해서 좀 풀어줘야겠다라고 혼자 반성했어요. 밥솥도 제목이 있고 우리도 제목이 당연히 있죠. 더 크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면서 관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행복하신가요? 행복할 수도 있고 곁에 있어서 더 외로운 관계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어야만 하는 관계들이 있을 텐데 스스로 가끔 이렇게 외로움에 몰고 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의존하게 되기도 하고 너무 요즘은 혼자 있어도 혼자 있을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저만 해도 카카오톡 그룹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하건 원치 않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또 뭐 SNS를 통해서 또 소통하고 있고 혼자 밥을 먹더라도 요즘 대부분 핸드폰 보고 먹죠. 기사 보고 유튜브 보고 인스타 보고 페이스북 보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고립되는 것 같아요. 제 예전에 이제 21kg 쪘을 때 21kg 쪘을 때 전 너무 뚱뚱하고 우울한데 인스타 보면은 어쩜 이렇게 다들 잘 나가고 예쁜 것만 먹고 예쁜 데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저를 더 외로움과 고립에 막 몰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 프레임 속에 갇힌 하나의 모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화장하지 않고 요만큼만 촬영했을 수도 있고 딱 예뻐 보이는 부분을 편집했을 수도 있는데 이 틀에 가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인스타그램 확 삭제했어요. 좀 행복해지더라고요. 덜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울고 싶은 날이 꽤 많잖아요. 여러분 울고 싶을 때 펑펑 우실 수 있으세요? 가끔 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누가 볼까 봐 걱정할까 봐 혹은 울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혹은 운다는 게 내가 좀 어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비밀 장소를 2가지 정도 정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군데 정도. 그래서 외로울 때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은데 핸드폰 봤는데 아무한테도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연락한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 괜히 더 연락해서 힘든 마음 가지지 마시고 나의 비밀 장소에 가서 펑펑 울면서 감정을 쏟아내고 그렇다 보면은 좀 더 시원해지지 않을까. 옆에 누가 있어도 외로운 그런 관계보다도 내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타인도 나를 사랑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타인이 나를 사랑하겠죠. 지금 오늘 자꾸 자기의 엄청 충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제가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려요. 제가 저를 사랑하지 못했고 너는 왜 태어났지? 네가 아들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가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자책을 굉장히 저한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가졌을 때 저와 그런 감정들을 떨쳐내려고 자꾸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잘 지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또 타인하고 가장 잘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 데리고 사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수 없으면 되게 오래 살 수도 있잖아요. 진짜 200살까지 살면 어떡하죠? 20살이시면 10배 사셔야 되는데 지금의 10배 괜찮나요? 와, 인생이 굉장히 행복하게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나 데리고 오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한번 해볼까라고 제가 생각해 봤더니 건강하게 매일 만나던 사람들 말고 좀 적당히 낯선 사람들하고 같이 배움을 해보시는 것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많죠. 커리큘럼 들을 수 있는 데가 문화센터라던가 여러 가지 학교 동아리라던가 자꾸 배움을 찾아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관계에 낯선 이들과의 접촉을 한번 해보시는 것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아프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앞에 여기 너무 젊은 분들이셔서 제가 20대 때 진짜 몸을 막 썼거든요.
굉장히 많이 일했어요. 쉬지 않고 많이 일하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었더니 31살이 딱 되니까 목, 허리, 어깨가 확 나가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목, 허리, 어깨를 치료하느냐고 많이 고생했어요. 그래서 아직 많이 건강하실 때 나의 자세, 나의 몸의 소리를 좀 들어주고 조금 불편한 곳 있으면 참지 마시고 많이 케어해 주시고 치료해 줬으면 좋겠고요. 핸드폰에 많이 웃는 내 사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쓰기가 뇌의 사진 찍기라고 했잖아요. 글을 쓰시면서 나의 또 예쁜 모습, 젊은 모습 많이 남겨두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지나간 과거니까 많이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한데 제가 살이 찌고 아이 낳고 조금 퉁퉁해졌다 보니까 예전에 많이 사진 찍었던 거를 찍지 않고 핸드폰에 아이 사진만 있더라고요. 어느 날 출판사에서 작가님 그 저자 프로필에 쓰게 사진 좀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데 드릴 사진이 한 장도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밉다고 생각해서 주름살 있는 내 얼굴, 기미 낀 내 얼굴 사진, 얼굴 부은 내 얼굴 사진 찍어 놓지 않았더니 가장 젊은 순간에 나를 놓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지금 다들 너무 예쁘시니까 젊고 예쁘실 때 웃는 얼굴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꼭 지켜야 할 것,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떨쳐버리고 뭐 떠날 거야. 이렇게 무책임한 방종 말고 내가 뭐 학생이면 공부를 당연히 열심히 하는 것이 학생의 당연한 의무일 거고 직장이면 직장 열심히 다니는 게 의무일 거고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사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정리해보면 매일 나에 대해서 글을 써보자. 또 글얘기예요. 그리고 쓴다는 것은 나와 대화한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나와 끊임없이 대화해보자. 나의 일상, 나의 행복, 나의 취향 그런 것들을 나에게 끊임없이 물으면서 나와 친해져 보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감정과 나를 연결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굉장히 사는 게 행복해지실 겁니다. 모두 행복하게 하고 싶은 대로 사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 책의 마지막 장 조금 읽어드리면서 끝을 내도록 할게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게 무엇이든 가장 나다운 삶을 선택해 행복하게 살아도 괜찮다. 단 한 번밖에 없는 당신의 인생이니까. 눈을 감았다 뜨면 오늘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 가장 특별한 선물이니까. 감사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자. 충분히 그럴 자격 있다. 그저 나라는 이유만으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만큼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이번 순서는 강연자의 삶에 영향을 끼친 인생책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준비한 책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그 책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책은 제가 20대 내내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고독할 때, 외로울 때 늘 저한테 답을 주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그 책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책은 릴케가 젊은 시인하고 편지를 주고받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부제가 이제 고독을부터 찾는 해답이에요. 20대 시절 사실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잖아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많은데 그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고민들에 대한 해결책 혹은 위로를 받았던 책이라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그럼 기억 남는 구절이나 네. 소개해 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사실 책 한 권을 전체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읽어드리면 40페이지에 이거는 제가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사실 문제는 늘 풀리지 않잖아요. 문제를 푼다는 것 자체가 욕심인데 그 욕심을 조금 내려두고 싶을 때 이 글을 읽었어요.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가슴 속에 풀리지 않는 채로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대하라.
것과 그 문제들 자체를 굳게 닫힌 방이나 지극히 낯선 말로 적힌 책처럼 사랑하라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중략하고요. 이제부터 당신의 궁금한 문제들을 직접 몸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해답 속에 들어와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계속 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저는 슬럼프를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문제에 머물러서 문제를 한번 바라보라고 이 책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사실 많은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죠. 그 문제 속에 살면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면서 그렇다 보면 해답이 나와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책이 저한테 꽤 많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네. 청춘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한번 읽어보면 오늘 강연과 함께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한마디로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강연으로 함께해 주신 윤정은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다음 시간에도 멋진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